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앱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바코드로 스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코드 스캔 연습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UI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쉐어포인트 리스트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저장할 수 있게끔, 자, 이 바코드 스캐너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이나 태블릿은 될 겁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데스크탑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요.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스캔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캔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하나의 예제로 스캔을 떠대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코드 값이 8100, 저 그냥 계속 같은 거를 지금 찍고 있어서,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해당되는 코드 값과 그 다음에 스캔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저장이 되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한 5분도 안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죠. 향후에 이제 이 코드 값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코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참조 테이블들을 연결을 해서 가져온 코드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또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우리 파워 앱스로 가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니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바코드 스캔에 관련된 부분을 보실 건데요. 바코드 스캔을 보시기 전에 저는 그 해당되는 내용을 쉐어포인트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리스트는 바코드 스캔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스캔 코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타이틀 있죠. 그거를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스캔 코드라고 하는 걸 바꿨고, 하나의 열을 새롭게 만들어서 열에 대한 내용은 날짜 형태로 해서 두 가지 그냥 형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놓고 일단 기존에 있는 거 삭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 앱스로 가셔서 새 앱에서 캔버스 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휴대폰 레이아웃을 하셔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핸드폰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구글 또는 안드로이드 또는 그 iOS 마켓에 가셔서 파워 앱스 검색하시면 파워 앱스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운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커뮤니티 계정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 파워 앱스에 계정이 됐건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앱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휴대폰 레이아웃을 가시고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치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바일 앱을 설치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스캔은 모바일에서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미디어에 가셔가지고요. 바코드 스캐너를 선택하시면 끝!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검사죠. 더블 클릭하셔서 바코드 스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죠. 스캔된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 레이블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텍스트에 보기 가셔서 여기에는 바코드 스캔 있죠.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 1의 텍스트를 밸류를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현재 값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 누르시면 여러분 핸드폰에서 바코드 스캔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를 스캔하시는 완료가 된과 동시에 해당되는 그 스캐너 코드 값을 여기다 찍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그 스캐너에 대한 부분들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저장을 해야 돼서 저는 갤러리를 불러올 거고요. 새로 갤러리를 선택을 하고, 갤러리는 뭘로 하셔야 되냐면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되죠. 그래서 연결선에서 쉐어포인트 선택하시고 쉐어포인트에서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바코드 스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연결만 하시면 이 녀석이 리스트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여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 만들어 놓으시면 항상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제목 및 부제목 레이아웃 선택하셔야 되고요. 필드 설정 편집에 가셔서 자 타이틀 첫 번째 이 타이틀은 스캐너 정보죠. 그 다음에 스캔 일자고요. 두 번째는 스캔 일자가 표시되는 겁니다. 스캔 일자가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끝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에 가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하시고 저장에 대한 앱 이름 있죠? 스캐너 저장 바코드 저장할게요. 바코드 저장 연습을 할게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클라우드에다 저장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핸드폰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좀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핸드폰 앱을 실행을 시키시고 저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요거 닫게 하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은 바코드 스캐너 연습 보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스캐너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누르시면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스캔하기 누르시면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캔이 됐고요. 완료됐고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캐너, 스캔, 값에 대한 부분, 저장 일자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거 확인하셨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스캐너에 대한 부분들 내용 확인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연습 그대로 그냥 거기다 저장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단추를 하나 만드셔야 되죠.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스캔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단추를 만들고 여기 이제 스캔 내용 저장하셔야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저장이라고 누르시고요. 자, 이 녀석을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지금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집중하셔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온셀렉트를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시게 될 내용 중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패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치가 있어요. 패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저장하는 거예요. 자, 패치는 적용을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원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뭘 저장하냐면 레코드를 저장해요. 레코드예요, 레코드. 여러분 레코드가 뭐죠? 줄이죠, 줄. 우리가 테이블 또 까먹으셨던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라고 하는 녀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줄과 그 다음에 필드, 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하나의 모든 줄을 쭉 잡아 당기면 이 필드들의 합으로 만들어진 게 레코드죠. 그래서 줄을 전체를 하나의 줄만 뽑아내는 게 전체 통으로 줄을 쭉 뽑아내면 여러 개의 필드들이 다 돌아가 있죠. 그래서 레코드 형태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코드 스캔 원본이죠. 바코드 스캔에다가 레코드를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레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바코드 스캔의 타이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이틀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 보셨던 바코드 스캔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뭘로 했죠? 라벨에다 찍어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라벨 1에 나오는 텍스트를 여기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원본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메타데이터예요. 스캔 일자가 제가 만든 내용이죠. 스캔 1에다가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값이 없죠. 그러니까 스캔되는 그 저장하는 그 순간에
값인 now 함수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여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전체에 가로로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치라고 하는 거는 저장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제가 스캐너 기본적으로 목록이 쉐어포인트 리스트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 리스트는 우리가 기본 열이 있잖아요. 어느 열에다가 뭘 집어넣고 어느 열에다가 뭘 집어넣을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폼이 아닌 갤러리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갤러리를 바로 여기서 이제 표시하는 거 확인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치를 써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폼즈는 한꺼번에 툭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패치는 내가 원하는 요소들만 업데이트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내가 지정해서 그 값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스캐니를 빼버리면 그냥 요 해당되는 이 라벨에 대한 부분은 바코드를 스캔하면 그 스캔된 값이 1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까지 확인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바코드 스캔 값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요 값에 대한 부분이죠. 밸류 값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한 쿠션 더 들어갔잖아요. 바코드 스캔해서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그 값에 밸류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다 바로 그냥 바코드 스캔 1의 밸류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값을 찍었는지 확인 못하고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된 내용을 저장. 그러면 어떻게 쌓여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갤러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핸드폰으로 확인하셔야 되니까 정말 크게 어렵지 않죠. 바코드 스캐너가 없이도 우리가 바코드에 대한 부분을 찍어내야 되는데 바코드는 어떤 바코드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얘가 오토로 가져와요. 자동으로 오토 보시면 바코드 타입은 오토로 가져오니까 그냥 다 알아서 얘가 가져옵니다. QR코드도 가져올 수 있고요. QR코드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액션을 우리가 해당되는 뭐 사이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 뭐 문서를 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QR코드에 해당되는 또 그 액션에 대한 값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바코드 스캐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드는 거니까 모바일 앱에서 해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죠. 그래서 뭐 필드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행사를 하시면 우리가 가판 행사를 하시게 되면 앞에 나가서 진행하시면 포스 데이터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별도로 좀 관리하고 싶다. 뭐 행사를 나가시는 그런 뭐 업체들 같으신 경우에는 뭐 포스 데이터가 없으시더라도 뭐 굳이 포스를 깔지 않으시고도 핸드폰으로 그냥 바코드 찍으시면 어차피 어떤 코드에 따라서 어떤 뭐 제품이고 뭐 단가 이런 거 다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쉐어포인트 리스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계산된 열로 갖고 온 코드의 값을 분류해서 그 코드 값과 값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그냥 계산율로 만들어 버리시면 해당되는 부분 그냥 찍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포스 없이도 해당되는 직원분의 핸드폰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요즘에 스캐너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 그게 크게 별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자 앱을 통해서 포스에서 나와져 있는 뭐 시스템에서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하려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포스 뭐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 뭐 개발 의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멤버스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을 바라는데 실적으로 있는 기존의 플랫폼들이나 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덩치가 커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뭐 이거 5개짜리를 쓰자고 뭐 100개짜리 운영하는 제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용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댓글 주시고요. 제가 한동안 이런 얘기는 안 했었지만 여러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